네, 이제 원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요. 원서. 이 원서는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그냥 그때그때 작성을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학력증명서. 내가 4년제 대학에 2학년 이상 수료가 됐는지, 그러면 수료 예정 증명서 또는 수료 증명서가 나오고요. 또는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4년제 학교를 졸업했거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전문학사나 학사학위가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학력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성적 증명서. 내 성적이 몇 점인지. 근데 졸업을 하는 학생은 성적 증명서나 학력 증명서가 잘 나오는데 졸업을 안 하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보통 예정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증명서가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어, 보시면 이 수료 증명서에는 여기에 보통 대부분의 학교는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수료라고 나와요. 몇 학년 몇 학기 수료라고 나와요. 거의 한 90% 이상의 학교는 이게 나오고요. 4년제 학생의 경우에 발급 방법은 뭐 학교에 가서 발급을 받던가 아니면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던가 아니면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 가서 신분증 들고 나 학력 증명서 좀 수료 좀 뽑고 싶다 하면은 저녁 오후에 이제 보통 찾을 수 있어요. 학교 주민센터에 썼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발급이 안 되는 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안 되는 경우에는 뭐 학교에 가서 좀 귀찮더라도 그 정해진 양식에 따라 좀 서명 같은 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학교에 모집 요강에 보면 없는 학생들은 이거를 써라 하고 양식을 주는데요. 이 양식대로 작성을 해서 뭐 기관장 직인 날인 뭐 이런 거 찍어달라고 하면 학교에서 찍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라도 발급을 받으시면 누구나 수료가 됐다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학생이 모르겠다고 하면 저희한테 물어보면은 저희가 다 알려주죠. 그래서 수료 예정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이 성적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성적 증명서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가서 발급을 받거나 아니면 학교에 그 인트라넷 가서 발급 받거나 아니면 주민센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출신 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뭐 편입을 한번 했던 학생이죠. 이런 경우에는 최종 편입한 이후에 증명서만 갖고 오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 그 전에 학교의 것도 요구를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거나 자퇴를 했어도 발급받을 수 있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발급을 받으시면 돼요. 학점은행제 출신 학생들은 평생교육진흥원 아니면 그 교육기관에서 똑같이 이 기간 동안에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이거는 그 담당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연락을 줄 거예요, 학생한테. 그러면 그냥 연락해서 바로 발급하면 똑같이 발급받을 수 있어요. 외국 대학 출신자들이 있는데요. 아마 지금 학생들이 서류를 준비를 했을 거고 이 아포스티유라고 해서 이제 외국에서 서류를 띄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진위하기를 해주는 그런 건데요. 대행을 하는 사이트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돈이 좀 많이 들죠. 하나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돈이 드는데 원래 이 앞에 그래서 접수를 어떻게 하냐면요. 접수 대행 사이트가 있어요. 다 아시죠? UA 어플라이랑 진학사 어플라이. 사실 학교에서는 이 2군데에서 원서 접수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 학생들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혹시나 안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회원 가입이 되어 있나 확인을 해야 되고요. 나와 있기 때문에 편하게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을 하고 아까 여기서 대학을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 뭐 정시, 수시, 뭐 편입학, 뭐 대학원 다 있어요. 탭을 통해서 원서 접수일에 맞춰서 들어가시면 바로 원서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미리 당연히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구나.
여기서 검색을 하시거나 여기서 편입학 종류에 따라서 바로 들어가면 대학명 검색하실 수 있고, 원서를 작성하는데 일단은 가장 필요한 건 이 사진이에요. 증명사진. 예전에는 뭐 학원 차원에서 사진관에서 와서 뭐 사진을 찍고 했는데, 이게 뭐 학생들도 사진을 많이 안 찍고 저희도 그런 업체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러들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해서 안 하고 있고요. 학생 자체적으로 동네 사진관에서 사진을 그냥 편하게 찍으면 돼요. 비싼 돈 사진을 이제 업로드하고 원서를 입력하는데, 원서 입력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학과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한 번밖에 지원을 안 되고 한 학과밖에 지원을 안 되니까 잘 신중히 생각을 해서 담임선생님과 배치 상담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력이 잘 됐는지 마지막 최종 확인하고 이제 원서 접수가 끝나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 이제 보통 학생들이 집에서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학원에서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개인 노트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개인 USB에 저희가 뭐 사진, 그다음에 성적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적 증명서 이런 것들 캡처본을 좀 넣어갖고 다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간단하게 이제 원서 접수를 할 수가 있고요. 원서를 다 쓰고 나면 전용료를 결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신용카드나 뭐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이런 것들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 제가 전용료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올려놨고요. 이 서류 제출이 조금 중요해요. 이게 서류가요. 아까 이제 그 서류들의 제출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서를 다 쓰고요. 며칠까지 학교로 보내라는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 시험날 갖고 와라. 시험날 제출. 아니면 2단계 전형이 있는 학교. 1차 시험 보고 2차에 막 성적 들어가고 그런 학교는 1차 붙고서 연락하면 그때 제출해라. 그래서 요강을 잘 보고 그거에 맞게 서류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출 대상과 마감일을 확인하고, 모든 서류에는 학교마다 요구한 사항이 또 달라요. 뭐 수험번호와 이름을 적어라, 이름을 적어라, 뭐를 적어라, 뭐 위에다 적어라, 밑에다 적어라, 옆에다 적어라. 보고 적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접수를 하면 그 우편으로 바로 내라고 하는 학교는 그 봉투 표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출력을 해서 우체국에서 보내면 되는데요. 좀 예민한 학생은 칼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흑백으로 하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흑백으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당연히 등기로 보내야겠죠. 일반으로 보내면 언제 갈지 모르니까 가격 차이가 좀 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국내 대학은 당연히 다 원본을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부 대학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외국 발행일 기준은 보통 3개월이에요. 그래서 서류를 빠른 학교는 12월에 보내는 학교도 있지만 1차 붙고 내는 학교는 뭐 1월 달도 있기 때문에 한 12월 정도, 12월 초 정도에 출력을 해 놓으시면 이제 모든 학교를 다 보낼 수가 있어서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개수만큼 미리 뽑아 놓는 게 사실은 제일 좋겠죠. 내든 안 내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접수 기간 내, 뭐 시험 당일 이런 것들 말씀드린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우편으로 보내는 학교는 도착 기준이 대학마다 또 달라요. 어떤 학교는 접수 마감일까지만 도착을 해야 된다. 아니면 가서 내야 돼요, 학교에. 어떤 학교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 예를 들어 오늘 마감이면 오늘의 우체국 도장이 찍히면 내일 와도 된다. 네. 그래서 다 써 있으니까 이거는 보고 그거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뭐 서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원서 접수 완료하고 보니 서류랑 틀리게 입력을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성적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백분위가 87.5인데 85.7로 입력했다거나, 이거를 내가 알면 빨리 거기 전화하면 돼요. 어플라이 사이트 전화해서 잘못 입력했다고 하면 수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당연한 얘기지만 졸업 예정자, 지금 2학년 다니고 있는데 졸업할 건데 지원해도 되나요? 네, 당연히 지원을 해도 되는데 서류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성적이 다 안 나오잖아요, 12월 중순에. 그래서 일단 예정증명서를 보내요. 서류 내라 그럴 때까지도 최종 성적이 안 나오면 그냥 사가 내 성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복불복이기도 한데,
제 예전에 여기 간담회 오셨던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성적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다음에 서류 발급 비용이 아까운데 복사해도 제출해도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아까워도 1,000원 투자해서 무조건 원본을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서류 제출 기간 놓쳤는데 직접 제출해. 네. 그다음에 과를 바꿀 수 있나요? 과는 절대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바로바로 남았을 때. 그래서 어쨌든 과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얘기인데요. 저희가 원서 접수 기간이 보통은 3일 정도 시간이 있고요. 좀 긴 학교는 5일인데요. 배치 상담을 하고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빨리 원서를 쓰는 학생이 있지만 너 원서 썼니? 아니요, 저 좀 보고 쓰려고요. 뭘 보고 쓰려고? 경쟁률 좀 보고 쓰려고요. 그래? 이 얘기를 학생마다 또 해줘야 돼요. 야, 너 지금 원서 이거 경쟁률을 볼 수가 없어. 너가 미래를 갔다 오지 않는 한 볼 수가 없어. 10시부터 5시까지 어떤 일이 생기는데 그래도 학생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좀 집에서 부모님들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정하면 빨리 쓰라고. 그래서 차라리 경쟁률을 빨리 한 명이라도 내가 올려놓는 게 낫지. 진짜 경쟁률이 뒤바뀌는 거는 너무 많아서요. 다음 날 보면 학생들 탄식을 해요. 아, 괜히 보고 써서 망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유의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 내용들은 사실 모집 요강에 있긴 한데 그 큰 거, 그 두꺼운 거를 읽으시려면 너무 힘이 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마감, 서류 제출 마감 날짜 꼭 알고 있는 거. 저희 김영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달력이 생겨요. 스마트 캘린더라고 해서 원서 접수 시작일, 마감일, 서류 제출일 이런 것들 다 뜨는데 그거를 그냥 보면 되고 또 저희가 밤마다 밴드에 계속 공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학부모 밴드에도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